안녕하세요. 보험에 관한 최신 정보, 그리고 그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많은 기사하고 보고서들이 쏟아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여러분 보험 생활에 진짜 중요한, 이거 정말 알아야겠다 싶은 핵심 정보들만 저희가 딱 골라왔습니다. 네, 맞아요. 복잡한 보험 소식들, 오늘 저희랑 같이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보험 시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그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또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려는 움직임, 이게 눈에 띄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들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뒷이야기 맥락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지갑하고 바로 연결되는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보험 사기 문제입니다. 이게 뭐 남의 일 같지만 결국엔 다 우리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려 939억 원. 와, 그 정도 규모의 보험 사기 혐의자 3,600여 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네. 사실 더 중요한 건요. 그 과정에서 좀 억울하게 보험료가 할증됐던 분들 계시잖아요. 네. 피해자분들. 11억 원이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성과네요. 그렇죠. 이게 보험 사기가 줄면 단순히 뭐 범죄가 줄어든다 이걸 넘어서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보험료 인상 압력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결국 다 같이 피해보는 구조군요. 바로 그거죠. 그걸 딱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구제받았다는 소식이 특히 반갑네요. 그럼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 설계사를 채용할 때요. 이 사람이 과거에 보험 사기 이력이 있는지 이걸 의무적으로 조회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그리고 또 온라인에 보면 교묘하게 보험 사기 부추기는 광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많죠. 그것도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에 월 10건 수준으로 확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면 뭐랄까 보험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죠. 예전에 혹시 설계사 권유로 잘 유지하던 보험 깨고 네. 새 상품으로 갈아탔다고 후회한 경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른바 부당, 승환 계약 문제, 이것도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내년부터는요, 소비자를 속여서 멀쩡한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거, 네. 흔히 말하는 부당 승환 계약, 이걸 많이 유발한 보험사 명단이 공개됩니다. 와, 명단 공개요? 네, 이건 단순 경고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당 승환 계약이 단순히 뭐 수수료 몇 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는 보장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해지 환급금이 적어서 금전적인 손실까지 입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단이 공개된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걸까요? 그냥 저 회사 나쁘다 이렇게 낙인 찍는 건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판매 채널별로 예를 들어 뭐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GA라든지 네. 그리고 상품 종류별로 뭐 종신보험 같은 거요. 이런 식으로 승환 계약률, 그러니까 얼마나 계약을 갈아타게 했는지 그 비율이 공시됩니다. 비율이 나오는군요. 네. 과거 5년간 보니까 9개 보험사에서 한 2,000건 넘게 적발돼서 59억 원 과징금을 물었을 만큼 이게 꽤 흔했던 문제거든요. 59억 원이나요? 네. 근데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이 회사는 과거에 소비자한테 좀 불리하게 계약을 바꾸도록 유도한 적이 많은 편인가?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보험 갈아타기 권유받을 때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요. 설계사가 추천하는 상품이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수수료 때문에 추천하는 건지 이거 헷갈릴 때 많았는데 이것도 좀 투명해지나요? 바로 그겁니다. 내년 1월부터는 보험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 수준이 5단계 등급으로 공개돼요. 5단계요? 네, 매우 높음, 이건 130% 이상. 여기서부터 매우 낮음, 70% 이하까지
아주 명확하게요. 와, 특히 500엔 이상 대형 JA 소속 설계사분들은 상품 비교 설명할 때 이 수수료 등급이 포함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뭘 더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제 상담받을 때 그냥 이 상품 좋아요 이 말만 들을 게 아니고요. 네. 이 상품 수수료 등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에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면 다른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저한테 더 유리한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아하.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제 무조건 수수료 높은 상품만 막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겠네요. 물론 뭐 수수료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상품이다 이건 아니지만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게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아주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그리고 투명성 강화.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네요. 자, 그럼 이번엔 좀 더 시혜성 있는 상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그리고 좀 심하게 유행하면서 미니 독감 보험, 이게 엄청난 인기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연 3,000원대 보험료로 10만 원 넘는 진단비를 준다니까 솔깃한데요? 네, 그렇죠. 저렴한 보험료로 특정 위험만 딱 보장받는 그런 소액 단기 보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근데 이게 혹해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뭐랄까 함정이 좀 있습니다. 함정이요? 어떤 건데요? 바로 면책 기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입하고 나서 바로 보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한 10일 정도 기다려야 해요. 아, 10일이나요? 면책 기간 말고도요. 그 보험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그냥 뭐 독감 증상만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병원에서 특정 질병 코드, 그러니까 J9에서 J11, 이게 인플루엔자 진단 코드거든요. 이걸 받고 동시에 항바이러스제, 처방 기록까지 있어야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와,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실손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건 장점인데요. 네. 가성비만 볼 게 아니라 면책 기간하고 지급 조건, 이거 꼭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역시 보험은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자, 다음은 보험의 역할이 점점 지인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있잖아요. 네네. 진단 받고 나서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DB손해보험에서 이런 만성질환 관리를 좀 도와주는 새로운 보험을 내놨다고요. 네, 행복케어 종합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이게 꽤 흥미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줘요. 어떤 점이야? 반송이 진단비를 딱 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면 스마트링이나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고 하죠. 아, 네, 들어봤어요. 이런 건강관리 기기랑 앱을 제공해서 일상적인 관리를 돕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보험사가 건강관리 파트너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시도죠. 기기까지 제공한다고요? 와, 그럼 보험료가 비싸진 않나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뭐 구체적인 조건이나 보험료는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업계 최초로 만성질환 진단 후에 약물 치료비를 최대 5년간 매년 지급하는 보장도 넣었고요. 오, 약물 치료비까지요? 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에 간병인 사용 비용이라든지 뭐 요즘 관심 많은 중입자 치료비 같은 최신 보장들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과거 보험이 주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후에 사후 처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하고 일상관리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상품을 고려하실 때는 기기 제공의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약물 치료비 지급 한도라든지 이런 걸 상세히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보험이 건강관리 파트너라. 미래에는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엔 노후 준비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시 가격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분들, 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이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에서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이라는 신탁 방식의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신탁 방식이요? 네,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은 가격 제한이 없어요.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고 나중에 사후에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왜 이게 고가주택 보유자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핵심은 비소구형 구조라는 점입니다. 비소구형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냐면요.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 집을 처분했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적게 나왔다고 해도요. 네. 그 부족분을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가 주택일수록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져서 자녀한테 부담 줄까 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상품은 그런 걱정을 덜어주면서 부동산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해당되는 분들께는 획기적인 소식이겠네요. 자, 다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험사가 시장 트렌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갱년기요? 네. 갱년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고요? 네, 한화손해보험에서 발간한 리포트가 좀 흥미로운데요. 갱년기를 단순히 그냥 늙어가는 과정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신체 시스템이 재편되는 건강 리셋 시기로 봐야 한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건강 리셋이요. 긍정적인 표현이네요. 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갱년기 호르몬 치료, HRT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40대 여성의 관련 처방액이 5년 새 5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와, 52%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보험자가 왜 이런 리포트를 낼까요? 갱년기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이 체형 변화, 특히 뱃살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근력 운동 70, 유산소 운동 30% 비율을 맞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보험사가 이런 건강 리포트를 내는 건 아무래도 갱년기 관련 건강관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거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DB선보 사례처럼 보험사가 이제 건강관리 영역으로 역할을 확장하려는 큰 흐름 속에서 특정 타겟 고객층의 니즈를 파악하고 관련 솔루션을 모색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갱년기를 위기가 아니라 관리와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보험사의 역할 변화, 정말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변화는 사회 문제 해결 노력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험 명가로 알려진 현대해상이요. 네, 그렇죠. 발달장애 아동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아이마음 탐사대라는 이름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단순히 기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발달장애 조기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병원 이런 곳들을 공모해서요. 직접 솔루션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와, 개발이랑 검증까지요? 네, 뭐 AI 기술 활용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무려 300개가 넘는 팀이 지원했고 최종 선발된 팀들은 1억 원의 지원금과 함께 6개월간 실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솔루션 효과를 검증할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보험사가 직접 솔루션 개발과 검증까지 한다니 정말 파격적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보험사가 전통적인 위험 보장 역할을 넘어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같은 기술이 아동 발달 문제처럼 좀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대목이죠.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노력들이 또 새로운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정말 의미 있는 시도네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 이른바 K-의료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정작 국내 여행사들이 이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뭔가 규제 때문이라던데요. 이게 좀 답답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보험 대리점으로 간주가 돼요. 네. 그런데 보험 대리점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왜요? 원래 이 규정이 2009년에 대형 보험사가 의료 시장까지 장악하는 걸 막으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아, 취지는 좋았네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엉뚱하게 의료 관광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 규제가 되어 보인 거죠. 아니, 법 취지는 좋은데 현실과 안 맞게 된 거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제대로 된 여행사들은 손을 못 대고요. 오히려 영세 브로커들이 막 난립하면서 시장 질서가 흐려지고 서비스질 저하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K의료의 경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업계에서는 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도의 법이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규제 개선 논의가 꼭 필요해 보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이죠. 퇴직연금인데요. 네, 중요하죠. 네, 최근 AI 기반 평가로 선정한 베스트 퇴직연금 어워즈 2025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 소중한 노후자금 어디에 맡기는 게 좋을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매년 발표되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2025년 평가에서는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 증권업권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보험업권에서는 교보생명이 각각 최우수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오,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왔네요. 네, 특히 요즘 관심 뜨거운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하죠. 네. 이 수익률 면에서는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고객 만족도에서는 KB증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만 보고 그냥 옮기면 될까요? 물론 이 어워즈 결과가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니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만 보고 딱 결정하기보다는 이 결과를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점이요? 네,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상품 라인업이 내 투자 성향하고 맞는지, 네. 수수료는 합리적인지, 또 모바일 앱 같은 관리 시스템은 편리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죠. 아, 순위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군요. 순위는 참고하되 내 상황에 맞춰서 꼼꼼히 비교해야겠네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부터 불합리한 관행 개선, 수수료 투명성 제고까지 소비자를 위한 변화들이 참 인상 깊었고요. 네, 그랬죠. 또 독감보험, 만성질환 관리보험, 고가주택연금 같은 새로운 상품 트렌드와 보험사의 역할 변화까지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시장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고요. 보험의 역할도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걸 넘어서 고객의 삶과 건강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결국 정보를 잘 활용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요. 만약에 보험사가 여러분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진정한 건강관리 파트너가 된다면 네. 여러분과 보험사의 관계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보험사와 나의 관계가 바뀐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